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요즘 시장 너무 고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두려움이 앞서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급등한 이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장을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간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주에 매물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도 조정 국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유의미한 그 낙폭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순매수로 전환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를 완성하는 건 아니라서 지극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향방을. 그리고 오늘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450원을 터치하기도 한 흐름인데 이후에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최근 원화 약세와 외국인의 그 투자에 대한 패턴 그런 부분이 약간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원화 약세에 대해서 외국인 그 뭐라 그럴까요? 매도세 그 이탈 이런 부분 좀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저런한 얘기가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뭐 반도체 장비나 전력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화장품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색깔을 정확히 알면서 하루하루 변하는 시장의 패턴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발 물러섰지만 앞으로 2보 전진을 위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잘 활용해야 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투자자의 역할이자 의무이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 마켓나우 2부가 잘 고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 시작할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머니 마켓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표현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머니 마켓의 이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라는 게 골자였고요. 팬데믹 19 이후에 2019년 345조의 시장이 올해 575조 원대로 이제 늘어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기 거래 자금이라고 해서 레포 같은 경우에도 3배 급증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 머니 마켓의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자금 유입의 성격으로 보면은 그게 외국인이 따라붙는다. 그리고 기관, 예전에는 이제 증권사 중심의 그런 돈 이런 부분이 많았다면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이런 부분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자금을 이제 유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주체 이런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들을 작년부터 유동성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선순환 작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오늘 환율이 1,450원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들어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원화 약세에도 외국인 패턴 이런 부분이 예전과 좀 달라짐과 동시에 예전에는 원화가 약하면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쭉 빠져나가는 썰물같이 나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많이 올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돼도 최근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금리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했다라는 데에서도 포인트가 있다. 오늘 시장은 좀 맞닿지 않습니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한국 머니마켓의 운명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요 포인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연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기관 쪽에서 여러 가지 처리할 거, 상환해야 할 금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금리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 세계 국채 지수라고 해서 윅비 편입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성사가 된다면 600억에서 700억 달러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니 마켓 구조가 좀 넓어질 가능성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코스피 5천간의 길목에서 중요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런 과세 이슈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생산적인 금융 전환, 정부가 좀 밀어붙이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잘 타진이 됐을 때 금융권의 단기 차입, 의존도 이런 부분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머니 마켓이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력, 화장품주 오르는데 오래간만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섹터가 덜 갔을 때 이렇게 튀어오르는 섹터 단연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관세 리스크 있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먹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급등세 연출을 하죠. 3분기 영업이익 괜찮았고 두 자릿수 급증했고 국내외 성장세를 톡톡히 보여주면서 예전에 한때 사실 이제 APR에 밀려서 전전긍긍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오늘 급증하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APR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0% 이상 급락했고 최근 3거래일 만에 20% 가까운 추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에 굉장히 눈높이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앵커 브리핑에서 살펴드릴 텐데 목표 주가는 올리는 흐름들이 더 많았습니다. 연매출 1조 조기 달성한 그런 흐름들 아마 들으셔서 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도 급등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법인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이런 부분도 더해지면서 오늘 화장품주에는 확실히 좀 올기가 돌고 있다. 이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세 리스크 딛고 실적 성장에 대한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교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물꼬를 터주면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성장세 이런 부분도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LG엔솔 오늘 아침에도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언급을 하면서 LG엔솔의 두 가지 성장 축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안보, 파트너, 그리고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큰 폭의 급등을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성장주 ESS 배터리 그 두 개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간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부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았는데요.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LG엔솔을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미국의 ESS 관련해서 LFP 생산 기업인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안보, 파트너, 에너지의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그런 핵심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기까지 그래도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의 그런 부분은 좀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리쇼어링 그런 전략도 포함이 될 텐데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셀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K셀 메이커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ESS가 이제는 국가 전략상 안보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석유, 철강, 20세기의 중요한 패권 정쟁의 하나의 무기였다면 이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부분인데요. AI 인프라가 확장되는 속에서 전력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만이 굉장히 큰 AI 시대를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그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일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 ESS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 틈을 비주고 갈 수 있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내에 ESS의 생산 기반을
시장을 잘 다져준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을 무기하고 있는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강점, LG 에너지솔루션이 고스란히 갖고 있다라는 판단, 하나증권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병목 현상에서 침 문제가 아니라 전력의 문제이다, 전기의 공급의 문제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앵커 브리핑을 준비하다가 뭔가 인터넷이 안 됐는데 그래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간밤이나 뭐 새벽에 그 영웅문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던데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전력이 끊어지거나 에너지가 단절이 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많은 데이터와 연결이 돼 있다면 이거 국가적으로도 난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걸 젠슨왕이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병목에 있어서는 칩이 아니라 전력 기기, 전선의 문제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마디 한 게 최근 기사화 많이 됐는데 중국 쪽에서는 AI 기업들이 전기, 전력을 공짜, 무료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AI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톤다운 하긴 했습니다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히 중요한 시대적인 문제이다라는 부분에서 국가 안보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비중은 2018년도에 11.9였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 12%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잘 되기 위해서 전력 수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과거 10년간은 전력 수요가 감소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연 2%씩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포착 시그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ESS가 왜 중요한지 하나증권에서 언급한 부분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자가 발전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는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답답해 속이 이제 터지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가 발전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온사이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현재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존하는 거는 뭐 변동성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태양광과 ESS 조합을 태양광과 ESS 조합은 필수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 인프라가 ESS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PU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봐도 호퍼, 그리고 블랙웰, 그리고 루빈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첨단 GPU가 될수록 전력도 폭증합니다.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전력망에 대해서 불안 심리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ESS 배터리가 예전에는 비상전원, 뭔가 전원이 안 들어갔을 때 그걸 대주는 역할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상시적으로 전력을 대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원, 필수 자원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예전에는 친환경이었다면 이제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안보 자산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차원으로는 정말 많이 그 레벨이 등급이 업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격상됐다. 그래서 이제는 ESS는 이익이자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트럼프 진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거 그린 사기다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거라고 했는데 결국 보십시오. 지금 리튬과 ESS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어우러져서 미국 내 ESS LFP 기반 유일한 핵심 기업 LG 에너지솔루션이 탑픽이 아닐까. 10년 성장 거뜬하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 전력과 전력 설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소비자. 오늘 반도체 장비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장비, 전력, 화장품. 화장품은 뭐 들쭉날쭉했다. 그거 좀 빼두고.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은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하나증권은 테스와 VM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최근 이제 조정장이기 때문에 시장, 산업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메모리 업체들이 연말과 연초에 신규 설비를 발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 D램 당연히 이제 공급 부족되니까 생산 설비를 증가하면서 여기에 될 것으로 보이죠. 내년에 메모리 투자 확대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파운드리, D램 이쪽에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비 수주에 대한 환경은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겠죠. 뭔가를 만들려면. 그래서 장비도 중요하고 소재도 중요하고 그런 얘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 D램 3사 신규 팹이 완공이 되면 증설 여력이 이제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올해와 내년 대비 설비 투자의 여력이 그 이후에 더 커진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면은 반도체 장비 수요 그리고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이후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의 상시 수주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글로벌 국내 장비사의 실적을 더 높여 잡았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최선호주도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한투자증권인데 오늘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3,979선 그리고 코스닥이 884선 양시장이 1% 떨어지거든요. 근데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한 건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건 외국인의 그러니까 매수세가 줄고 있고 개인이 팔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매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당분간 차익 실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은 안전벨트 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개인은 좀 팔고 있지만 최근 시장이 그래도 버티는 데에는 코스피 4천을 유지하는 데에는 개인이 매물을 받아냈기 때문에 외국인 파는 족족이 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4거래 동안 6조 8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추가 호재, 뭔가 확실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 차익 실현 매도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듯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는 종목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가는 종목들입니다.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런 또 수식어를 달더라고요. 이 꼬리표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실 거 세법.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 좀 해결해 주면은 숨통이 트일 가능성 이거를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 지주 재부각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의 분석 보니까 KB금융과 신한지주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이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는 점과 동시에 사실 이제 비은행 부분에서 이익을 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것 또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위는 다음 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포함되어 있는 3차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할 것으로 보여져요. 한 11월 처리가 기대되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잠시 APR 얘기 나와서 오늘 한 3% 반등은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신규 리포트 그러니까 가격을 33만 4천 원 그리고 하나증권은 3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올려놨고요. 일단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잘 내냈는데 APR의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이 외에는 NH투자증권이 33만 원, 교보 역시 33만 원을 목표 주가 상향했고 SK는 32만 원, 다올도 32만 원, 이거 증권사 얘기인데요. 올려 잡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 본업이 긍정적이고 미국 쪽에 MS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근데 미국 플러스 유럽 매출 또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만 쫙 정리해드린 거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만나보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숨을 고르면서 조정 국면이잖아요. 근데 앞서서 앵커 브리핑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권사의 그 연구원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한 발 우리가 후퇴했지만 앞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2발, 2보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기를 잘 견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NH투자증권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했고 코스피 주간 예상 이게 다음 주 밴드 써놓은 거고요. 일단 빨간색 안 좋은 거, 파랑색, 호재성 재료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불확실성, 미국 시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흐름들이 있었는데 12월에 인하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위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시장이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셧다운 지금 30일 넘어가고 있죠. 이게 장기화되면서 경제 지표 이제 불확실성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리 불확실성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우려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는 앞서서 말씀드린 3차 상법 개정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지금 배당 성향 높이려면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당 역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좀 비슷한 입장이라고 해서 논의는 좀 탄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 지주, 배당 성향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그런 관련주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거 참고해 보시고요. 올해 주도주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최근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주도주를 비중 확대해야 된다. 싸졌을 때 사야 된다라는 전략이었고 한편으로는 소외 업종도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나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 얘기해놨는데요. NH투자증권의 관심주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증권은 미래에셋증권, 지주는 SK, AI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자동차는 현대차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